AI 기반의 공식 뉴스를 분석하는 공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어떤 공시와 뉴스가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장 주요 공시입니다. DB금융투자가 삼성 SDI의 주가 저점은 46만 원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썬데이토즈의 작년 4분기 매출이 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우가 작년 영업이익이 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 의료 매출 증가한 바이오플러스가 작년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흑자 48.5%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4개의 공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주목하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나요? 예, 먼저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것은 오늘 공시는 아니고요. DB금융투자가 오늘 오전에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이례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사안인 도대체 이제 빅3의 배터리 주가는 언제까지 떨어지는 것이냐, 저점이 무엇이냐라는 게 관심이 갈 텐데 나름의 분석을 거쳐서 DB금투에서 이제 삼성 SDI의 주가는 이제 46만 원이 바닥이다. 라고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안심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세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작년 8월 23일이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떨어진 이유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가장 큰 건 수급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 특히 1월 달에 코스피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SDI를 비롯한 이제 성장주라는 기업들이 더 폭락의 폭이 깊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성장주라는 것은 이제 올해 매출과 내년 매출 이걸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금융 부담이 적은 심지어 이제 차입을 하면서까지 이제 수급에서 관련 주식을 이제 매수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제 미국 페드가 이제 금리를 올린다. 미국 페드가 유동성을 잠근다. 이런 것이 공급이 그런 관측이 대두되면서 수급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SDI를 비롯한 빅3 기업들이 또 배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투자에서 DB금투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46만 원이 저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DI에서 좀 더 살펴보면은 SDI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빅3라 할 수 있는 LG엔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과 다르게 분할 이슈가 없습니다. 네. LG엔솔이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엄청난 이제 비난의 화살을 받았고 또 그에 따라서 LG화학이 이제 주가가 이제 폭이 깊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우리는 분할이 없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분할 이슈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두 군데의 기업과 다르게 삼성 SDI는 수주 잔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은 수주 잔고를 공개를 하는데 삼성 SDI는 수주 잔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은 이제 막 폭발적인 시장을 성장하는 분야이죠. 왜냐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같은 엄청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제 담보된 분야인데 굳이 우리가 매출과 수주 잔고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매출에 방점을 두지 않고 수익 창출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 삼성 SDI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삼성 SDI가 다른 두 기업에서 별로 이렇게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내실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가 정말 못 갔습니다. 지금 뭐 배터리 3사 다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분할 이슈가 지금 없는 만큼 또한 이제는 악재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 목표가까지 굉장히 상향해서 올린 만큼 DB금융투자의 분석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요 뉴스와 공시는 어떤 걸 주목하셨나요? 예, 오늘 연우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우라는 기업이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연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쓰면 화장품의 용기, 여러 가지 다른 뭐 부속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연우의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연우가 이렇게 부속품을 만드는데 연우의 부속품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제조사인 LG 생건과 아모레 퍼시픽에 이제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우의 품질과 경쟁력은 이제
보장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연우에게 특별히 이제 살펴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연우에 이제 특허도 많이 갖고 있는데 화장품을 쓰다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눌러서 안에 있는 그 용기 안에 있는 물질을 갖다 빠내야 되는데 이 펌핑해야 되는 것도 연우가 이제 그 자막가 나오고 있어요. 펌프 튜브에 있어서 연우가 특허를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우가 그 현재 중국 매출이 중국의 화장품이나 중국 전체 성장세가 이제 둔화됐기 때문에 아모레와 LG생건이 주가가 내려앉긴 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동남아나 이쪽으로도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에 모두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의 매출과 우리 보통 K뷰티라 얘기하는 그 산업이 이제 성장한다면 연우도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실리고 있는 만큼 이 화장품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로 찾은 오늘장 기업 공시와 뉴스 분석 타큐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